일반적인 그런 지표를 완성시키는 법을 그 타이핑하는 그런 업자들과 다르게 저는 여러분들께 어떻게 해서 이 지표가 알고리즘화 되는지 그런 걸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면서 강의를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요즘에 계속 그 원테이크로 편집 없이 계속 녹음하는 것만 고집하다 보니까 약간 같은 말을 한 번 더 반복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감안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더 진솔하고 솔직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도 좀 이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녹음할 예정입니다. 지금 나와 있는 이 지표들은 그 3년 전쯤에 처음 이제 스탠다드 차트를 출시하기 전에 여러 지표들을 이제 테스팅하면서 만들어 보면서 그 중에 이제 괜찮은 것들만 모아서 통하는 것들만 모아서 스탠다드 차트로 완성을 시켰는데 그런 지표들 중에서 여러분께 좀 소개를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지표를 어, 이렇게 선별했고 이 지표를 설명해드리면 뭐냐면 이게 봉이 이렇게 쭉 형성되다가 5개 봉들 중에서 가장 최대값, 가장 캔들의 최대값을 한번 형성을 해줄 때 그때 시가와 종가와 시종의 중앙값 이거를 쭉 표시해주는 그런 지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지표 같은 경우는 이제 15분 이상에만 사용하는 걸 권장드리고 15분 이상에서 시종 중단값에서 한번 생성이 된 다음에 이 구간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면서 올라가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눌림으로 사용하던가 아니면 이제 내려가다가 다시 한번 터치하고 내려가는 매도 눌림에도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가나 종가까지 표시를 해주기 때문에 5개의 봉들 중에서 유의미하게 긴 봉이 형성이 되었을 때 그때 시, 중, 종을 표시해 주기 때문에 시가도 또한 여기가 올라가다가 터치하면은 당연히 반대로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저항점이 될 수도 있겠죠. 종가도 마찬가지고요. 종가도 내려가다가 한번 확인해 주면 다시 한번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저항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양봉에서는 지지점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중장기봉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제일 초창기 때 영상을 한번 그 올린 게 있어요. 그때 이제 시연하는 영상인데 여기에서 이제 이 지표를 시연하는 게 있으니까 어떤 방식으로 쓰는구나 이거를 이 영상을 보시면은 알 수가 있을 건데 지금 영상을 보시고 있는 이 피드에서 가장 아래쪽에 있는 그 시연 영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도 이제 그 스탠다드 차트를 만들기 전이니까 이때 만든 지표들을 제가 소개해드리는 영상으로 보면 되는데 지금 보면 여기도 어, 음봉이 길게 형성이 되니까 시, 중, 종이 표시가 되죠. 그러니까 종에서 이제 올라가다 양봉이 맞고 쭉 떨어지는 게 지금 보이죠. 이런 식으로 이런 중단값이나 어, 종값 종가값이나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겹치는 부분에서 매도를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지표이기 때문에 보시면은 계속 이제 음봉이 짙게 나오면서 매도를 들어갔으면은 수익이 크게 났었겠죠.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지표입니다. 자, 그래서 이 지표를 만드는 법을 설명드릴 건데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수식 관리자 누르시고 그 다음에 새로 만들기를 클릭한 다음에 자, 여기에서 이제 지표명을 클릭을 한 다음에 15분봉 에너지 이렇게 쳐주고 왜냐면 이제 15분봉 이상에서 시종 중량값에서 이런 부분에 이제 주가가 한번 터치를 하면은 반대쪽으로 갈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길 수 있다. 그런 뜻에서 15분봉 에너지로 짓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상의 그 문자인 A를 생성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캔들의 몸통을 그 계산을 할 거기 때문에 캔들의 몸통을 계산할 때는 이제 양봉을 계산할 때는
종가 값에서 시가 값을 빼주면 양봉의 몸통 값이 표시가 되겠죠. 그러면 클로즈에서 마이너스 오픈 C 빼기 5를 이제 표시를 해주면 이게 바로 양봉일 때 캔들 값이 형성이 되게 되는 계산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음봉일 경우도 있으니까 음봉일 경우도 이제 내가 캔들의 몸통을 계산해 버리고 싶다. 그러면 이거는 종가에서 시가를 빼는 거니까 음봉은 이제 종가가 시가보다 마이너스니까 밑에 있으니까 이 결과값은 이제 마이너스가 돼버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정확한 결과값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ABS라는 함수를 써야 되는데 A는 다음에 ABS 써주고 여기에서 이제 괄호를 한번 쳐주면 됩니다. 항상 함수를 쓴 다음에는 어, 괄호를 써줘서 조건값을 이렇게 닫아주면은 함수가 적용될 수 있게끔 완성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항상 이제 줄이 한번 이제 그 문장이 이제 완성이 됐으면은 항상 세미콜론 넣어주고 그다음에 띄워주고 또 한번 이제 임의의 함수인 z를 이제 설정해주고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뭘 할 거냐 이 캔들 값에 대해서는 a로 형성을 한번 해놨죠. 근데 제가 아까 처음에 설명드린 5개의 봉들 중에서 5개의 봉이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5개 중에 가장 큰 음봉이 형성이 됐으니까 이때부터 이제 시, 중, 종을 표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설정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드릴 건데 우리가 if문을 처음에 설정을 해주면 되고 if문 다음에 a가 A1보다 클 때 A1이라는 거는 이제 A의 전 캔들 값을 이제 A1이라고 해주고 A의 두 번째 전 캔들은 이제 A의 가로하고 2를 넣어주면 됩니다. 이게 A의 두 번째 전 캔들이라 보시면 되고 A의 첫 번째 전 캔들보다 A가 크다 그러면 잘 보세요. 이 음봉보다 전 캔들의 크기가 지금 캔들보다 더 작죠. 그걸 표시한 게 이겁니다. A가 A1보다 크다. 그러니까 A라는 건 이제 설명을 적어주면은 캔들의 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캔들의 크기, 뭐 길이도 마찬가지겠죠? 길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A의 캔들의 길이가 전에 있던 캔들보다 지금에 있는 캔들이 더 크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총 5개의 캔들 중에서 가장 큰 캔들이 형성됐을 때 그때 이제 실행을 하고 싶으니까 이 수식을 자 다시 한번 A의 두 번째 전 캔들보다 길이가 클 때 이거를 또 한번 쳐줘야 되고 그 다음에 또 A가 A의 세 번째 전 캔들보다 더 클 때 그때를 또 쳐줘야 되고 A가 A의 네 번째 캔들보다 더 큰 크기가 이제 형성이 됐을 때 쳐주면 되는 거겠죠. 그러면 이게 총 이제 5개가 되는 거예요. 5개 5개의 값을 어, 5개의 캔들 중에서 현재 캔들이 가장 클 때 그때를 이제 표시를 해주는 거니까 이제 이 조건들을 모두 만족할 때니까 이 사이사이에는 이제 AND를 넣어줘야겠죠. AND를 넣어주고 여기에도 이제 AND를 넣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if문을 배웠듯이 이 조건이 참일 때는 이제 여기에 a 값을 넣어줘라. 여기에 a 값을 표시해줘라.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표시가 되는 거예요. 이제 a로서 표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아니면은 아무 값도 표시하지 마라. 여기에는 이제 첫 번째 콤마 다음에는 항상 이 조건이 참일 때 값을 표시하는 값을 여기다 표시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콤마 뒤에 있는 이 값을 표시해 주는 거는 이제 이 조건문이 거짓일 때
거짓일 때 표시해 주는 게 여기에 있는 이 그 수치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는 아예 표시를 하지 말라는 뜻이 이제 0이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가로를 닫아주고 항상 이제 문장 마지막에는 세미콜론 해주시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또 valueN이라는 그런 함수를 써줘야 되는데, valueN은 함수 써주고 그 다음에 항상 1이라고 표시를 해줘야 돼요. 1이라는 뜻은 뭐냐면 이 조건이 발동이 됐을 때, 예를 들면은 이 조건이 여기에서도 발동이 될 수 있고 여기에서도 이제 발동이 될 수가 있는데, 이럴 때 가장 첫 번째 발동되는 순간에 어, 출력을 해줘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조건에서, 이 Z란 조건에서 첫 번째 Z라는 조건에서 표시를 해줘라, 그런 뜻에서 1을 표시를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이제 그 다음에 콤마 해주면 조건 값을 표시해 줘야겠죠. 그러면 Z를 표시해 주고, 자, 여기에서 어, 또 한 번의 조건을 더 설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또 한 번의 조건을 다시 한번 설정해 줄 수 있는데, 자, 조건 값을 이제 Z라는 조건 값을 첫 번째 만족했을 때 출력을 해주는 건데, 자, 이제 뒤에는 출력을 해주는 건데, 이 출력에 또 한 번 조건 값을 이제 씌울 수가 있는데, 자, 출력해 줄 때는 이제 if문을 다시 한번 설정해 주고, 자, 캔들이 양봉일 때는 시가를 표시해 줘라. 양봉일 때는 시가를 표시해 줘라. 그러면 자, C가 클로즈드니까 오픈 값보다 클로즈드가 더 클 때, 이때 출력을 해줘라, 그런 뜻이잖아요 지금 if문이. 그때 이제 어, 5라는 값을 출력을 하고, 만약에 이 C가 5보다 크지 않을 때, 이때는 이제 음봉이겠죠. 음봉일 때는 뭐냐, 오히려 종가 값을 표시해주라, 이런 뜻이거든요. 왜냐면 이제 캔들의 그 가장 하단의 부분이, 종가인 부분이 지금 음봉이고, 캔들의 가장 이제 상단인 부분이 종가일 때는 이제 양봉이잖아요 이게. 이 주황 값이 지금 어, 양봉이 되는 부분의 종가고, 이 파란 부분이 지금 음봉이 되는 부분의 그 종가기 때문에, 이거는 종가가 서로 다르게 돼 있어요. 양봉이랑 음봉이랑은. 그러니까 어 이제 만약에 음봉일 경우에는 당연히 종가 값을 표시해 줘야지 하단이 되는 것이고, 양봉일 경우에는 시가 값을 표시해 줘야지 하단 값이 되기 때문에, 지금 하단을 지금 우리가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는 지금 하단을 만드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을 해서 설정을 해주면 되고, 자, 그래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지금 A라는 부분이 표시가 되는 거는 캔들의 길이를 표시해 주는 건데, 여기에는 뭐 1을 넣어도 상관없고 A를 넣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A를 그냥 표시를 해주는 건데, 참값이다, 그냥 참값이면 A를 그냥 표시를 해줘도 되는 거예요. 상관이 없어요. 참값이 나올 때는 뭐 보통 1을 써도 되는데, A라는 게 이제 출력이 됐을 때도 얘네가 그냥 참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여기다 A라고 써주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중심을 구할 건데 중심을 써주고, 자, 보통 이제 얘네가 이 수식 2에 들어갔을 때, 이 우리가 일정에 정해놓은 이 함수들은, 우리가 일정 수치로 정해놓은 함수들은 그대로 여기에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대로 여기에 조건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걸 적용해 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아래에 있는 value에만 적용을 시켜주면 되거든요. 이 value를 복사해 가지고 붙여넣기 한 다음에, 자, 아까 전에는 우리가 하단을 표시해 주기 위해서 양봉일 때는 이제 시가를 표시해 주고, 음봉일 때는 종가를 표시해 줘라, 이렇게 표시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반대로 이런 경우에는
양봉이나 음봉이나 전혀 상관이 없죠. 왜냐면 어차피 양봉이나 음봉이나 똑같이 시가 더하기 종가를 한 다음에 그냥 그 중앙값을 빼주기만 2로 나눠주기만 하면은 이 중심값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그냥 if 문을 안 넣고 c 더하기 5를 한 다음에 closed 플러스 오픈 값을 한 다음에 이거를 나누기 2를 해주게 되면은 중심값을 이렇게 쭉 표시를 해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상단이겠죠. 상단을 표시해 주는 것도 이거랑 원리가 똑같겠죠, 이제. 자, 상단을 표시해 줄 때는 자, 오히려 캔들이 양봉일 때는 오히려 시가를 표시해 주고 음봉일 때는 지금 음봉이죠. 음봉일 때는 잘못 얘기했죠. 캔들이 이제 양봉일 때는 종가를 표시해 주면 되고 자, 음봉일 때는 시가를 표시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자, 타이핑 해보면 오히려 이 두 개를 바꿔주면 되겠죠? 자, 양봉일 때는 오히려 뭘 표시해준다? 자, 종가를 표시해준다. 그리고 음봉일 때는 오히려 시가를 표시해준다. 지금 이게 아까랑 반대죠? 아까는 이제 5,C였는데 지금은 C,5가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시해주면 되고 이거를 이제 1로 저장하고 그대로 저장하면 되는데 이제 라인 설정까지 또 해줘야 되겠죠? 라인 설정은 자, 4단은 이제 2포인트로 해주고 색상 같은 경우에는 직접 다 알려드릴게요. 자, 색상 같은 경우에는 빨강을 51로 바꿔주시고 자, 초록을 204, 그 다음에 파랑도 204. 그러면 자, 지금 표시가 잘못됐는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빨강을 51, 초록을 204, 파랑을 204. 자,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중심값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2포인트를 해주고 자, 초록을 자, 여기에 있는 초록을 클릭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상단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여기 있는 주황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상단도 포인트 2겠죠. 수식 검정 한번 눌러주고 작업 저장하면은 자, 15분봉 에너지가 있으니까 뭐 15분봉 에너지 11로 해주고 이 11은 여러분이 똑같이 쓸 필요 없고 그냥 15분봉 에너지로 이제 저장을 그냥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고 저장하고 이제 얘를 빼주고 여기에다가 지표 추가를 한 다음에 15분봉 에너지 해주면 저는 아까 해준 그 11을 넣을 건데 여러분들은 그냥 15분봉 에너지만 치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게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그대로 올려서 다음 지표와 Y축 공유해 준 다음에 클릭해 주고 확인 눌러주면은 지표가 잘 표시가 되죠. 자, 이거를 그냥 수식 관리자에 들어가서 이렇게 따로 제가 방금처럼 아래에서 위로 올리는 게 만약에 귀찮다 그러면 자, 15분봉 에너지 다시 한번 클릭해 준 다음에 스케일을 클릭하세요. 스케일을 클릭한 다음에 가격을 클릭하면은 자동으로 따로 막 제가 끌어올린 것처럼 할 필요 없이 그냥 바로 추가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바로 추가되죠. 자, 이런 식으로 지표를 만드는 법을 여러분께 설명드렸고 이 지표를 통해서 중장기봉에서 흐름을 읽은 다음에 그 다음에 단기봉에서도 이제 뭐 신호가 나오든지 아니면 뭐 흐름이 나올 때 뭐 꼬리가 나온다던가 그런 식으로 근거가 나왔을 때 중장기봉과 단기봉과 합쳐가지고 거기에서 타점이 나왔을 때 그럴 때 이제 단타를 들어가는 거지 일반적인 대중의 상식처럼 단타봉에서만 무조건 그 지표를 추가한 다음에 스캘핑이나 단타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거 꼭 염두에 두셔야 되고
이 지표를 적용해가면서 아, 이런 이유에서 알고리즘 차트 없이는 절대로 그 매매를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거를 스스로 한번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자,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항상 안전한 매매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